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2월 23일 국내 경기 4경기, 농구 2경기, 배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KCC와 서울 SK와의 경기입니다. 현재 전주 KCC는 허웅이 거의 시즌 아웃 상황이죠. 그 다음에 김주환도 지금 부상으로 경기에 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정창영과 이근희가 백코트에서 풀어주어야 하는데, 사실 정창영도 그렇고 이근희도 그렇고 어떤 전통 포인트 가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코트가 헐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KT가 하윤기와 양홍석이라는 좋은 포워드 라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는 이유는 어떤 백코트에서 정성우가 좀 아쉽죠. 예. 그런 맥락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도요. 예. 오늘 경기 물론 이승현이 있고 또 이종현이 KCC에 영입이 되면서 이종현도 최근 꾸준하게 많은 경기를 뛰면서 나름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는 있지만, 백코트에서 볼 흐름이 뻑뻑하다면 이게 프론트 코트까지 공이 흘러가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서두르는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오늘 KCC는 이 백코트에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라거나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히 오늘 경기부터는 탐슨이 경기에 투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좋은 선수이기는 하더라고요. 예, 득점력도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높이도 있는 선수고, 페인트 존에서의 어떠한 발놀림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 좋은 모습이고, 그러다 보면은 라거나가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떤 페인트 존에서의 위협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결국은 백코트다. 예, 백코트에서의 헐거움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문제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외곽에서의 3점 적중률은 최근 5경기 여전히 좀 아쉽다라는 점입니다. 올 시즌 전주 KCC의 외곽 3점은 35%, 하지만 최근 5경기는 33%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SK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14, 16, 18, 19 정말로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지금 4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김선영이 너무 잘해주고 있죠. 예, 백코트에서 너무 잘 풀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최준영이 없는 동안에 상당한 준수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최부경이 지금 최근 5경기 11득점. 예, 최부경이 오버롤을 보면은 한 6득점밖에 안 되는데 최근 5경기 자기 득점의 배 이상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재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예, 오재현의 3점이 42%나 들어간다라는 거 놀랍습니다. 예, 오재현이 42%의 3점 득점. 그 다음에 허일영, 그 다음에 최성원의 외곽의 어떤 지원, 그 다음에 원희와 오늘 최준영이 출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라인업을 비교해 본다면 라인업만큼은 SK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보면은 85, 92, 115, 91, 84, 89 득점력만큼은 정말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희의 존재가 라거나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원희의 최근 공격력을 본다면 28득점 상당하죠. 예. 오버롤을 보면 23득점을 하고 있는데 최근 5경기 28득점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존에서의 어떠한 원희의 득점력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SK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무난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면서 163.5 기준 오버, SK의 득점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오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신한은행과 하나원큐와의 경기입니다. 신한은행 직전 신한은행이 BNK와의 경기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패했어요. 너무 무기력하게 패했는데 일단 오늘은 홈경기고 홈에서만큼은 신한은행이 어떠한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김소니아가 하나원큐를 만나면 날라댕깁니다. 김소니아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안 보여요. 양인영이 맞기에는 조금 기량차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인영이 맞다가 이 파울 트러블에 자주 걸리는 모습을 예전 한 2-3라운드 그때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직전 경기 신지현이 너무 못했죠. 에이스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면서 글쎄요. 직전 경기 우리은행전에서 양인영이 10득점, 김혜준이 10득점,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득점 미만의 어떤 공격력을 보이면서 44득점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하나원큐 선수들 몇몇을 보면은 괜찮은 선수들이 많은데 아직은 경험이 조금 더 필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신한은행을 상대로는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독 하나원큐가 신한은행을 만나면 좀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 올 시즌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경기를 큰 스코어차로 패하였습니다. 동기부여 면에서도 신한은행은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죠. 순위 싸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하나원큐는 딱히 동기부여를 찾아볼 수 없죠. 그냥 앞으로 남은 경기 중에 한 경기. 근데 지금 이제 3경기 남았거든요. 두 팀 모두. 오늘 경기 포함해서 3경기 남았는데, 신한은행은 매 경기를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나원큐는 그냥 남은 경기에서, 글쎄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득점력 생각을 해보면, 신한은행이 8.5점은 무난히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득점 봅니다. 하나원큐의 득점력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원큐가 한때는 1쿼터부터 상당히 무섭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최근은 1쿼터가 마이너스 7점입니다. 득실 마진이 최근은 1쿼터부터 안 좋아요. 오버를 보면요 3.9거든요. 근데 레스트 5가 마이너스 7점이라는 거는 최근에 얼만큼 많이 1쿼터부터 못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저득점에 신한은행의 승, 그 다음에 마인승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배구입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오늘 박빙의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화재의 특징, 이크바일이 꾸준하다. 그리고 김정호와 신장호가 리시브를 나름 잘 버텨주면서 이크바이리를 서포트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사홍 리베로가 리시브가 불안하다라는 점이 매우 아쉽고 삼성화재는 서브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팀인데 오늘 경기가 이 서브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브가 잘 들어가면 삼성화재가 훨씬 더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KB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KB는 현재 비에나 몰빵 배구 하고 있죠. 근데 비에나 같은 경우는 형케와 같이 높이가 높은 팀을 만나면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삼성화재와의 경기에서도 오늘 충분히 원맨쇼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량을 최근 선보이고 있다라는 점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KB의 리시브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는 점이에요. KB의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면서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 실질적으로 두 팀의 어떤 안정적인
안정적인 요소들을 본다면 저는 KB보다는 삼성화재가 훨씬 더 안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크바이리와 김정호라는 존재, 김정호 리시브와 그다음에 공격에서 항상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어떤 김정호의 존재가 훨씬 더 삼성의 화재에게 플러스 요인이고,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비에나 말고는 솔직히 어떤 김정호와 같이 안정적인 요소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KB가 김정호가 KB 선수였고 황경민이 삼성화재 선수였는데, 황경민이 KB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KB보다는 삼성화재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나마 KB의 장점이었던 황태규가 직전 경기에서 조금 부진했죠. 예, 조금 부진했는데 글쎄요, 오늘 경기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성화재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득점 경기 예상하고 삼성화재의 풀앤승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인데, 직전 흥국생명이 GS랑 경기를 했을 때 1세트부터 옐레나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옐레나가 안 좋은 게 직전 GS전뿐만 아니라 몇 경기 됐습니다. 김연경이 어떻게 꾸역꾸역 득점을 해주면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기는 김다은이 워낙 잘했습니다. 김다은이 20득점 하면서 잘했는데, 제가 흥국생명전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김미연이 아니라 김다은을 써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김미연이 최근 몸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김다은이 대신 흥국생명에서 활약을 하면서 20득점을 하였다. 과연 김미연이 20득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예, 김다은이 20득점을 하고 있다 라는 요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인데, 문제는 옐레나의 공격 성공률이 37%에 불과했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6번의 공격 차단을 당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오늘 흥국생명이요, 옐레나가 이렇게 부진을 하다면 도로공사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흥국생명의 라인업은 김연경과 옐레나를 앞뒤로 찢어놓은 상황인데, 옐레나가 뚫리지 않으면 그러면 답이 없어져요. 옐레나가 전위에 있을 때 뚫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김대현이나 김연경의 백어택 아니면 이지화의 속공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리시브라도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한 자리에서 많은 실점을 할 수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직전 GS전에서 보여주었던 1세트와의 1세트 경기였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 번쯤 흥국생명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음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캣벨의 성공률이 너무도 부진했기 때문에 직전 페퍼와의 경기에서 패하였고, 그 다음에 페퍼와의 경기에서는 일단 리시브를 흔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도로공사의 서브가 리시브를 흔들 만큼 좋은 서브가 아닙니다. 좀 밋밋한 서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실패하면서 경기에서 패했는데, 긍정적인 요소는 박정화가 좋은 폼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배유나가 직전 경기에서도 15득점 해줬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 문정원이 리시브에서 워낙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요소들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일단 캣벨의 공격 성공률이 너무 낮게 나온다라는 점. 도로공사는 박정화, 캣벨이 동시에 살아나야 승리할 수 있는 팀입니다. 캣벨, 박정화 둘 중 하나라도 부진하다면 경기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캣벨의 공격 성공률과 그 다음에 최근 조금 죽어있는 도로공사의 어떤 블로킹, 이 부분도 오늘 살려야 하는데, 글쎄요, 얼마나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옐레나의 폼이 저러다 보니 제가 봤을 땐 도로공사가 쉽게 물러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로공사가 올 시즌 흥국생명에게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패했다라는 점은 분명 흥국생명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이고 도로공사에게는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흥국생명이 지금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는 듯한 어떤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옐레나입니다. 옐레나.
옐레나. 그리고 김다은이 물론 잘 해주고 있지만 김다은 또한 어떻게 보면은 불안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김다은이 얼마나 오늘 경기에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김다은의 리시브와 공격 성공률,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뭐 김다은 말고 김미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땡큐죠. 도로공사에게는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세트 이상 끌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로공사가 한 세트 정도는 따고 그다음에 몇 세트 타이트한 경기가 예상이 되면서 저는 오버, 흥국생명의 승도 좋지만요. 예, 오버가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 글들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내일 경기, 내일 축구도 이렇게 빨간 딱지 올라왔죠. 예. 이러한 글들 보시면서 저희가 VIP 골드픽 뽑아내는 것도 다 이 빨간 딱지들 안에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이따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한 엔팀장이었습니다.